1,500만 원짜리 보증금 아파트에 이제 굉장히 좋은 아파트지만 보증금을 낮게 가져가실 기회를 받으셨고 김인성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동래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김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잘 없는 그런 낮은 보증금의 월세 매물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로테크 겸 핀테크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원래 금융업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외 부동산 투자 쪽에서 꽤 오래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호주에서 사실 유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정부 국책기관에서 MBS라 그러는 그런 채권 상품을 매입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네. 한국에는 2016년에 넘어왔었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좀 부동산 투자 그리고 스타트업 업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주로 쓰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고객분들이 되게 다양하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이제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위워크의 한국 대표 그리고 되게 초기 멤버부터 계셨던 분이고 진짜요? 저도 네. 한국에서 이제 위워크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한국에서 이런 그 임대 시장, 그러니까 아파트 주거용 월세 시장에서 볼 때 가장 특이했었던 점들이 해외에서는 볼 수 없는 되게 높은 보증금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월세에 산다 그러면은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어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집행을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네. 구독형 형태로 이제 월 비용을 그냥 소득으로 인해서 내고 사시는 게 일반적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으면서 사실 전세뿐만이 아니라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되게 높은 보증금을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하고 집을 찾아드리는 과정에서 다들 보증금이 모으지 못해가지고 본인이 만나고 싶은 그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희 상품을 지금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그 안에서도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는 특히 젊은 분들은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보증금을 묶어놓고 월 비용을 줄이면은 사실 그게 부를 모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자산군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뭐 그런 크립토 투자라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 되게 다양한 자산군이 있다 보니까 돈을 묶어놓는 거를 예전보다 훨씬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낮은 보증금으로 어떻게 보면 자산을 많이 풀어드리고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또 그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서비스의 특장점이 기존의 높은 보증금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제 깨신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보증금으로 목돈을 묶어놓지 않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투자 교본에도 나오는 것처럼 젊을 때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라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사실 배우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런 주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집에 올인을 하는 구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실 뭐 부모님 세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전세라도 살아야지 왜 월세에 사냐, 그리고 전세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빨리 자가거주로 넘어가라 이러면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가의 그런 경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국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더 바꿔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회사이냐. 근데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세 제도를 없애고 싶은 게 아니라 전세밖에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높은 보증금을 강요받고 있던 고객들한테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옵션을 제안을 드리고 싶다. 선택권을 더 넓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보증금을 묶어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돈을 활용을 해서 재테크를 하는 그런 메리트가 약간 좀 젊은 층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혹시 아무래도 좀 금융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보증금을 활용해서 뭐 투자할 만한 그런 투자 대상 내지는 아니면 실제 뭐 고객의 사례 재테크를 해서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되게 이제 투자 유치를 할 때도 그렇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2억 원짜리 보증금 집에 살고 계시다가 이제 집을 이사를 할 타이밍이 됐는데 어쩌다가 이제 저희를 우연히 만나보게 되신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들을 대부분 2천만 원 미만의 보증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짜리 보증금 아파트에 이제 굉장히 좋은 아파트지만 보증금을 낮게 가져가실 기회를 받으셨고 그분은 그 차액을 이제 쇼핑몰에 재투자를 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사실 확장을 하고 계세요. 네네. 이분의 사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네를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보신 고객이시고 사실 그런 자기의 사업에 투자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투자 유치할 때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갭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를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10년 전에 저희가 같은 돈을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나스닥, 그다음에 뭐 멀리 나가선 크립토까지 이렇게 동일한 돈을 넣었을 때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부동산이 가장 확연하게 언더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특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ETF 상품 같은 곳들에 투자를 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미 달러에 대한 엑스포저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좀 젊은 고객분들이 오시면은 저희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좀 더 유동성도 높고 거기에다가 그런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해외 주식 쪽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실주거자가 아닌 실거주자가 아닌 부동산 투자자들도 혹시 그 동네 서비스를 활용해서 뭐 중요한 투자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되게 묘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런 실거주를 하지 않으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갭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월세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고객분들한테는 저희가 낮은 보증금을 통해 가지고 매물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은 시장에서 일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집주인들이랑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에서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연체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공간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대신 다 해드리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은 사실 실질 소득을 더 높여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그런 임대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통해 가지고 또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거주자분들이 아니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사실 옵션이 좀 더 넓어지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가 않는 게 지금 정책이고 그런 분들도 언젠가는 본인이 그런 독립을 하시거나 자가거주를 하고 싶으신 상황이 오셨을 때 사실 그런 다른 대출을 활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갭 투자를 과감하게 하더라도 내 삶의 공간은 또 동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차선책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모로 뭐 투자자나 실거주자나 동네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뭐 쇼핑하다 골라서 렌탈하는 게 매력 포인트가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동네에 있는 매물들이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월세가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재테크 관점에서는 사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좀 목돈을 마련해서 뭐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즉 네. 돈을 더 아껴서 집을 사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도 선택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 렌터카 시장이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렌터카 시장이요? 사실 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장기 렌터카라는 제도가 나왔을 때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됐었던 아니면 신용을 이용해서 할부를 했어야 됐었던 그런 자동차를 사실 사용을 할 수 있게 바꿔놨었던 게 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 시장의 첫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그런 고급차 위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장기 렌터카라는 그런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모닝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소나타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페라리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사실 회사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고 저희가 상품을 출시한 지는 이제 1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희도 많이 느끼는 게 월세에 산다라는 게 돈 낭비다라는 인식도 많이 있고 또 월세를 산다는 거에 대한 좀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불쌍하게도 생각하고 사실 뭐 신혼집을 월세로 얻었다 그러면 좋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맞아요. 네. 그런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테슬라 같은 차량들도 처음에는 고급차로 시작을 해서 그런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더 그런 메인스트림에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던 것처럼 저희도 분명히 그 길로 갈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는 높은 보증금을 낮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지금 고급 아파트 위주로 돼 있지만 어떤 고객분도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한테 좀 더 낮은 가격의 매물을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는 바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확실히 처음에 이제 프리미엄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프리미엄이 아니라 중저가라든지 그쪽으로 저변을 높여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너무나 지금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잘 해주고 계세요. 뭐 그러면 확실히 좀 금융권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상담이라든지 지식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동네도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내지는 뭐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부동산의 방향을 찝는 게 워낙 이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저희도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되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이제 수급 불균형이 커졌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월세 시장에도 그렇고 매매 시장에도 그렇고 그런 매도자나 아니면 집주인들이 원하시는 가격이랑 또 매수자들이 또 오퍼를 하고 있는 가격 간의 간극이 사실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고 나서 2년 중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에 대한 다들 이제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사실 아직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정확히 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다 관조를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의 그런 부동산 PIR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가격 대비 그런 소득의 수준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고, 과연 이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저희는 유지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사실 하우스 뷰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그런 임대 쪽으로, 이제 부동산 이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사기보다는 좀 더 사용하는 시장으로 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적절하게 정부에서 그런 공급 정책을 마련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사실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앞으로는 약간 그 리츠 시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그쪽 시장이 유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믿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아시아에 있는 그런 큰 부동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봤을 때 리츠 시장이 국내만큼 발전해 있지 않은 나라도 없습니다. 사실 일본 쪽으로 가면 리츠가 워낙 큰 시장이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상업용 리츠들도 많지만 주거용 리츠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국내는 이제 막 그런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상업용 리츠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분산 투자나 아니면은 그런 유동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하나의 자산을 그냥 본인이 보유하는 것보다는 리츠를 통해서 분산 투자하고 또 황금성이 좋게 유지하는 게 당연히 더 좋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츠 시장의 태동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간 동네 서비스를 실수요자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전망 들어봤습니다.